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환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020년도 창업 지원 사업이 다수 발표되고 접수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창업 지원 사업 계획서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창업 지원 사업들이 공고가 되고 접수를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들의 고민들은 아무래도 창업 아이템 선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본인이 생각해 왔던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사업계획서로 제대로 옮겨 작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창업지원 사업계획서는 일반적인 사업계획서하고 또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업지원 사업계획서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기관에게 접수하고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결국은 창업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담아내어야 되지만은 또한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창업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특성들을 좀 이해하고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알고 작성을 한다면은 그 결과들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이고, 사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창업에 필요한 창업의 핵심적인 요소를 잘 담아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창업 지원 사업에는 정해진 서식이 존재하고 그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의 서식은 평가의 기준을 반영해서 평가위원들이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평가 기준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연동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창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감안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고민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창업 지원 사업 계획서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에서 첫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한 창업 성공을 위한 계획이 원래 사업계획의 작성 목적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계획을 본인이 계획을 수립하고 본인만 이해하면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는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보고 이 평가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설득되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평가위원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겠죠. 따라서 평가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공감을 얻어서 우수한 창업 아이템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계획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의 평가 프로세스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세스와 평가 기준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공고문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1월 말에 공고된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공고문의 절차와 평가 기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계획서 쓸 게 아니고 그 공고문에 존재하는 평가 프로세스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평가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알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그 평가 기준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창업지원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는 결국 지원사업의 취지나 목적이나 창업 아이템 등을 반영한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계획서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라고 결국은 절차나 평가 기준, 평가위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평가하는가를 알면은 좀 더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평가 프로세스와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간단하게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선정평가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최종 선정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엉망하는 창업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서류평가는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발표평가에서 이 창업자가 평가위원들과 대면으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류평가는 대개 2배수 정도, 그러니까 발표평가가 50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한다면은 발표평가에서는 2배수면은 한 100명 정도가 발표평가에 참여하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주관기관마다 모집 인원이 다르니까 주관기관이 내용들을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평가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공고문에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지표는 사업계획서의 양식과 같이 연계되어서 첫 번째 문제인식, 두 번째 해결 방안, 세 번째 성장 전략, 네 번째 팀 구성으로 사업계획서가 이루어져 있고, 평가 기준도 이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에 이게 각 항목에 대한 부분에 하나라도 60%에 미달되면은 탈락이라고 보겠습니다. 각 항목당의 평가 배점은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30점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 그 60%에 해당되는 부분이 18점이 최소 득점 기준인데, 이 4항목 중에 한 항목이라도 60점 미만을 받게 되면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100점 만점에 30점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와 창업 아이템의 목적이 각 15점씩에서 30점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과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각 15점씩 30점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과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으로 각 10점씩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팀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합해서 100점 만점에 고득점자 순으로, 그러니까 최소 득점 기준에 이탈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자를 설득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입니다. 평가 상황은 일반적으로 우리 창업지원사업의 평가는 서면 발표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서면 평가는 전문가들이 창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대개 발표평가는 발표 자료를 평가위원 앞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절차에서 보다시피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발표평가요 5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나름대로 충분하다면 충분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창업 지원자들은 되게 짧다고 아마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발표자료 작성 시 염두에 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면평가와 대면평가가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짧은 평가 안에 심사위원들, 평가위원들이 내 아이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수한 아이템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창업자들의 경우에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이런 평가가 가능하냐 하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지만은 수많은 지원 대상자들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실무적인 여건상 각 개인당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많은 평가에 참여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도 실제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고 해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단언하기도 힘든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창업지원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염두에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으로 모든 창업자들은 결국은 다 동등하게 짧은 시간 내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관기관이나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절차적인 공정성이 되겠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평성을 위해서 심사위원 1인이 아니고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하고 대개의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들의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순위를 매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평가의 경우에도 각 지원자들이 발표 시간이나 질의응답 시간을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절차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각 개인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중단시키거나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에 도전하는 우리 창업 지원자들은 짧은 시간 내에 평가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차별적인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발표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어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사업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계획서는 기술이나 제품 소개서가 아니라 창업 성공을 설득하는 도구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데 참여해 왔습니다. 서면평가, 발표평가는 물론이고 K글로벌과 K스타트업과 같은 오디션에도 참여를 해왔습니다. 반대로 우리 창업 지원자를 멘토링, 코칭, 컨설팅도 참여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창업 도전자, 창업 지원자들이 의외로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크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양이나 내용이, 외부적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사업계획서는 창업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과정, 준비 과정과 그동안의 노력, 그리고 필요한 자원과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사업화를 위한 실행 전략과 계획, 실행 결과 예상되는 성과, 과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평가위원들에게 창업자가 창업 아이템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가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준비해왔고 앞으로 이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내가 어필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 우위와 사업화 성과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창업을 통해서 예상되는 성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필요한 자원과 인력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득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창업 지원 자금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망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해서 지원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결과들을 창출할 수 있음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가 창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창업에 도전해서 큰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만은 망하지 않고 창업에 성공해서 고용 창출과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들을 가져오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그냥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체계적인 조사와 논리적인 분석, 구체적인 실행 계획, 예상 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들을 잘 정리해야 할 것이고, 문제는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들은 발표 평가에서 짧은 시간 내에 평가위원들한테 잘 전달해서 공감을 얻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의 컨셉을 명확하게 정리하라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컨셉은 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짧게 핵심만 담아서 정의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본질과 관련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 창업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자들에게 당신 사업의 컨셉을 설명해 보시오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대다수의 창업자들은 본인 사업 아이템의 기술이나 제품의 특성을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의 핵심 컨셉은 기술이나 제품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특히나 짧은 시간 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사업 계획서의 내용에 담겨 있듯이 바로 핵심 타겟, 고객과 이 고객의 문제, 그 고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담아 달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업 컨셉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바로 고객이 될 것이고요. 모든 창업의 출발은 고객적 타겟 마켓이고요. 고객의 문제와 불편에서 바로 창업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일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고객의 문제 해결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고객은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성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창업 준비 단계에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 컨셉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면은 사업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 컨셉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창업지원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사업에서 번거롭게 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나하나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느냐는 불만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수많은 창업자들이 제대로 된 창업의 준비 과정이나 노력 없이 무작정 창업에 뛰어들어 실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다수 존재해왔고, 이를 줄이기 위한 선택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업자들은 본인 스스로 준비된 창업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은,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수많은 창업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업계획 작성 없이도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업계획 작성 과정을 통해서 오류나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에 직면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창업에 도전하는 우리 창업자들은 번거로운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또는 외부의 대필, 외부에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본인이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원 사업 선정이 아닙니다. 지원 사업 선정이 성공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창업에 도전하는 가장 목적은 창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창업지원사업은 창업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창업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지원사업 선정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업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업지원사업계획서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란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